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위중의 장우석입니다. 장우석의 인터뷰 오랜만에 진행하는데 거의 한 2달 만에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장급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점검을 같이 해볼 분을 소개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KB 자산운용의 차진호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녹화를 처음 저희 사무실 공개합니다. 예, 처음 공개하는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대충 어떻습니까? 부장님 보시기에? 생각보다 생각은 아주 안 좋게 예, 보셨다가 하여간 뭐 칭찬이죠? 네, 뭐 사실 뭐 장소가 뭐 중요하게 네, 그렇죠. 내용이 중요하죠. 사실은 이제 어제 장이 좀 빠지면서 특히 인공지능 관련 투자분의 걱정이 큰데 네네. 혹시 AI 광풍에 불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좀 가능하십니까? 뭐 사실 지금은 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약간 조정입니다. 네, 그럼? 뭐 지금 뭐 예. 워낙 이제 많이 오르고 있고 어쨌든 섹터라는 것들이 계속 좀 로테이션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하드웨어 섹터가 좋았던 시점이 있고 뭐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예. 또 좀 인프라 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은 조금 순환매 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또 최근에 뭐 이런 조정들은 사실 뭐 단기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풍이 불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뭐 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사실 뭐 좀 봤을 때는 뭔가 이제 이 AI가 관련해서 진짜 실제로 일상생활 아니면 비즈니스에서 생산성의 향상의 효과 가져오는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AI에 대한 관심도 계속되고 있고 좀 장기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가 불고 있는데 삶의 변화, 혁명이 좀 도래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라는 걸 이제 발생하게 되면서 혁명이 한번 일어났고 뭐 좀 먼 시기지만 또 인터넷이라는 게 꾸준히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게 더불어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걸 저희가 갖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 삶에 새로운 또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제 AI라는 게 나타나면서 다시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다이어트 혁명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챗 GPT가 등장하면 생성 AI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과거에 인공지능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혹시? 사실 인공지능이란 말은 뭐 지금 바로 생겨난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전에 사실 뭐 PC가 탄생하면서부터 뭐 인공지능 이런 말들이 사실 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대중들에게 관심을 크게 받았던 시기가 한 번 있었죠. 이게 2016년에 알파고 기억하죠? 기억합니다. 이세돌 바둑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인간과 컴퓨터가 바둑을 대결하는 그런 것들을 사실 AI 통해서 뭐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을 받게 됐는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AI가 잠깐 이제 광풍이 좀 불긴 했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한 이유는 사실 그렇게 많은 컴퓨팅 파워를 썼는데 고작 바둑 하나 잘 부는 AI 그게 어떤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어라는 이제 인식들이 있으면서 사실 그때 잠깐 광풍이 불었고 지금은 사실 좀 없어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된 게 챗 GPT가 나오면서 AI 생성형 AI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지 않았나. 그렇군요. 그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작년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밸류체인 6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혹시 AI 밸류체인 6개에 대한 설명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좀 내용이 좀 많아서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이제 뭐 이제 스터디한다는 차원으로 이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맥킨지에서 이제 얘기한 이제 AI 밸류체인 6개를 좀 나눠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뭐 서비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부분, 뭐 모델 허브 앤 이제 MLOPS라고 해서 머신러닝 오퍼레이션, 기계 학습 운용 이런 단어도 쓰고 있고요. 이제 네 번째가 뭐 파운데이션, 그다음에 5번째가 클라우드 플랫폼, 6번째가 하드웨어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의 밸류 체인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이제 하드웨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형 AI 컨텐츠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렇기 위해서는 수십억 개의 좀 매개 변수를 이제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가속기라고 하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는 뭐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같은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인텔 같은 기업들이 아마 하드웨어에 포함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을 좀 설명드리면, 뭐 어쨌든 클라우드는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많은 이제 기업들이 사실은 모두가 그런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해갖고 이제 시설을 다 만들 수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의 이제 시스템을 좀 빌려서 지금 사용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네네.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클라우드가 바로 뭐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다음에 뭐 구글의 클라우드, 대표적인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세 번째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인데요. 파운데이션 모델이 뭔지 아실까요? 파운데이션 그 여성분들이 화장 사실 저도 사실 이걸 스터디하기 전에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뭐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파운데이션 모델은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AI가 만든 챗 GPT 모델, 챗 GPT 모델, 구글이 만든 뭐 제미나이 모델, 그다음에 메타가 만든 라마. 요런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이런 모델들이 바로 파운데이션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사실은 좀 필요하고요. 그렇죠. 이런 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작은 회사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대기업의 큰 이제 빅테크들을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빅테크가 직접 하거나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어쨌든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챗GPT가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구글은 당연히 이제 테크니까 이거 실제로 할 수 있는 거고, 뭐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네들 직접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소수의 이제 시장에서 이제 조금 지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무나 못하는군요. 그거. 네, 맞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막대한 자본이 있어야지. 자본력이 아니면 파트너가 있어야지. 그럼 큰 얘기는 빅테크가 거의 이 사업을 독점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빅테크들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기존의 뭐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것들을 이제 API를 연결해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건데 AI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다든지, AI로 코딩을 한다든지, 뭐 AI를 가지고 뭐 영상을 만들던가 음악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저희가 같고요. 최근에 음악 만드는 쪽에 물어봤더니 음악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위즈미의 음악을. 와, 그런 거 똑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모델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다섯 번째가 모델 허브 앤 머신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요건 조금 어려운 용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적용하고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이제 뭐 배포하기 위한 뭐 그런 특정한 이제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는 시스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여섯 번째는 이제 서비스라는 부분인데요. 요거도 약간 어플리케이션하고 비슷한데 요거는 조금 다른 부분은 뭐 실제로 제약, 반도체, 뭐 다양한 산업의 뭐 다양한 맥락으로 효과적인 AI를 조공하기 위한 솔루션 같은 걸 좀 제공해 주기도 하고 요즘에 데이터 센터가 확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전력의 수요와 효율적인 열 관리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인프라 이런 서비스를 밸류체인의 6단계로 분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내용이 방대하네요. 네, 맞습니다. 방대해서 아마 개인분들이 이해하기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뭐 이런 AI 관련된 상품을 만들 때 이 6개를 다시 3개의 카테고리로 좀 좁혔어요. 첫 번째가 이제 AI 하드웨어. 두 번째가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AI 서비스 앤 인프라. 서비스 인프라. 이제 6개의 밸류체인을 다시 3개의 카테고리로 녹여가지고 각 카테고리별로 대표적인 종목들을 이제 15%씩 담고 밑에 이제 하위 종목들은 4개씩 해서 총 15개 종목으로 구성하는 이제 ETF 상품을 저희가 조금 이번에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그 질주, AI 그 질주는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혹시? 사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실 AI 시대에서 가장 이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죠. 갓비디아죠. 사실 생성형 AI 시장은 사실 오픈 AI가 열었는데 챗GPT가 열었는데 돈은 이제 엔비디아가 벌어가는 거죠. 제주는 이제 챗GPT가 부리고 돈은 황서방이 버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젠슨왕, 황서방. 말이 되네요. 사실 엔비디아 AI 혁명이 이제 조금 이제 계속 부각되는 이유들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AI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 사실 막대한 컴퓨팅 파워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에서는 AI에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할수록 AI의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의 칩을 계속 확보하는 게 사실은 지금 가장 큰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그 기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사실 수요는 넘쳐나는데 엔비디아가 그 공급을 사실을 맞춰주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엔비디아 칩이 비싼 가격에도 너무나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H100이라는 칩이 뭐 하나가 한 4만 불 정도에 이제 판매된다고 하면 사실 원가는 한 4,000불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의 마진율이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사실 뭐 10배 이상 올랐지만은 사실 밸류에이션은 지금 더 하락한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실적이 좋으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매출에 대비해서 사실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과거보다 엔비디아가 뭐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과거에 비해서 더 비싼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부장님 보시기에 엔비디아의 매출 총이익 80%라 하면 그게 일반적인 기업이 나올 수 없는 마진이 아닙니까? 사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 뭐 영업이익률이 높다라고 하는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도 사실 그 정도를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의 서버 수요가 끝나면은 뭐 엔비디아도 뭐 또 뭐 매출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도 사실 하시긴 하지만은 일단은 뭐 서버의 수요가 좀 끝날 때쯤 되면 다시 또 온 디바이스 AI라 그런 또 새로운 매출 전반적으로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 현재까지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기업도 뭔가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도 젠슨왕이 얘기를 하죠. 이제 엔비디아의 독점이 깨지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서버 내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칩 비중들도 많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예전보다 훨씬 좀 낮아지면서 한 70% 수준까지 좀 낮아졌다라는 얘기인데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구글 같은 경우에도 자체 설계한 이제 TPU를 기반으로 해서 자사의 이제 서비스를 또 돌리고 있기도 하고요. 뭐 AWS,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퍼러시아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영국 ARM하고 같이 개발한 칩을 사용하는 비중을 계속 높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MS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AMD 비중을 점차적으로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좀 주목해야 할 기업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습니다. 뭐 AMD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MI300 시리즈를 좀 공개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뭐 MI3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강점으로 내세우는 게 가성비입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주력 H100이 한 3에서 4만 불 수준이라고 하면 MI300X는 1만에서 한 1.5만 달러. 거의 단값보다 더 싸게 이제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제 많은 이제 고객들이 처음에 테스트로 한번 써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성능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가격 대비해서 이 정도면 사실 나쁘지 않네. 이렇게 하면서 사실 AMD의 줌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 거고요. AMD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이제 공장을 지어서 우리는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 생산 캐파에 지금 상당히 확대를 많이 하는 공을 많이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좀 주목해야 될 기업이 인텔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CPU 점유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CPU 같은 경우는 거의 70에서 80% 수준으로 높은 파운드리 회사인데 사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좀 뒤늦게 GPU 개발에 좀 나선 회사다라고 생각하고요. 늦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특수 목적 반도체 기업들을 좀 인수합병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AI 가속기 시장에 이제 가우디 3라는 걸 출시를 하긴 했는데 엔비디아가 하고 AMD가 뭔가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 조금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업 데이터향 가속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좀 쉽게 말해서 개별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뭔가 클라우드에 올려갔을 때 보안이나 유출과 관련된 상당히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을 좀 타겟으로 해서 뭔가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좀 만들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뭔가 이제 가속기를 만들고 있는 게 좀 전략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엔비디아하고 AMD, 인텔까지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훨씬 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죠. 상황인데 사실 근데 뭐 AMD의 이제 대표가 얘기하기에도 사실 뭐 지금은 아직 좀 시작 단계에 불과하나 앞으로 어차피 10년 이상 더 봐야 되는 게 AI 시장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승자가 뭐 지금은 엔비디아가 지금은 향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애플 얘기인데 새 개발자 회의 이후에 인텔리전스 얘기하면서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 온 디바이스 기업이 모바일도 있고 PC도 있습니다만
온디바이스 AI 개화가 언제쯤 됩니까? 네, 사실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WWDC에서 이제 애플이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날은 주가가 크게 반응은 없었어요. 그 뒤에 떴죠. 네, 그 다음 날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증권사 레포트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는 이제 아이폰 15 프로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뭐 13, 14를 가지고 있던 기존 아이폰 사용자들이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16 이상의 아이폰으로 교체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애플의 매출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제 모설을 쓰다 보니까 이제 애플의 이제 주가가 좀 다음날 급등을 했는데요. 그만큼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교체 수요가 상당히 좀 높을 수 있다라는 교체 수요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은 아직 좀 시작 단계에 좀 불과한 것 같습니다. 얼마 이번에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갤럭시 어펙 행사하면서 AI가 가장 이제 좀 계속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했는데 온디바이스 AI는 이제 좀 시작 단계 정도로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스마트폰, PC를 넘어서 향후에는 뭐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뭐 로봇, 이제 가전에도 상당히 활용도들이 계속 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는 이제 시작 단계. 챗 GPT하고 구글 제미나이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주세요. 네네, 뭐 파운데이션 모델마다 사실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뭐 일단은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유명한 사람이죠, 샘 알트만,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비영리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에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한 100억 달러의 투자를 좀 유치하면서 이제 AI 서비스를 뛰어넘는 이제 챗 GPT라는 거를 시장에 공개하게 되었고요. 이게 이제 40일 만에 이제 유저 1000만 명의 유저를 모으게 됩니다. 엄청 빨랐네요. 네네, 이제 이걸 무려 40일 만에 이제 1000만 명의 유저를 모으게 됩니다. 상당히 이제 뭐 아무래도 시대가 좀 바뀌기도 했지만 많은 이제 사람들이 좀 기다렸던 서비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픈 AI 같은 경우는 현재 한 2억 명 정도 유저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00만 명 이상의 엔지니어들이 이 GPT의 개발 생태계에 좀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유료 사용자가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 2024년 정도 되면 한 10억 달러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생성형 AI를 통해서 뭐 글쓰기라든지 시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코딩을 이런 다양한 영역까지 지금 활용도가 상당히 좀 넓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이 AI를 혁명을 좀 일으킨 게 구글에서 만들어낸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그 트랜스포머 모델 때문에 사실 AI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좀 발전을 한 건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바드라는 걸 공개를 했습니다. 맞아요, 바드 있었죠. 바드를 공개했는데 사실 그때는 평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때 잘못된 정보를 줘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죠. 네, 그런 부분들도 많았고 사실 이게 무슨 AI야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었는데 이제 2023년에 새로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인 제미나이라는 걸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건 좀 반응이 좀 괜찮았어요. 이제 기존의 이제 텍스트 중심의 AI 모델이 아닌 좀 이미지, 뭐 동영상, 뭐 오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대해서 뭐 추론 기능에 대해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미나이 1.5% 같은 경우에는 좀 MOE라는 이제 기술로 특정 분야 전문 AI 모델을 여러 갖다 놓고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해서 이제 AI별로 할당하는 그런 이제 리소스를 최적화해 주는 방법인데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픈 AI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재 한 명이 이제 모든 답을 다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하면 천재 한 명이 모든 답을 다 해주는데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박사들을 막 이렇게 모셔놓고 이제 그 누가 뭔가 물리학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물리학 박사가 대답을 해주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고 아니 뭔가 이제 뭐 반도체를 물어보면 반도체 전문가가 설명을 해주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두 개의 이제 서비스가 조금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 외에도 파운데이션 모델이 메타는 이제 라마라는 이제 시리즈를 만들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하진 않는데 40억 달러를 투자해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 이제 클로드라는 이제 서비스를 이제 같이 조금 공동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챗 GPT는 41일 만에 1000만 명을 모았는데 제 미주미는 8년 만에 구독자 17만 명 모은 게 차이가 크네요. AI 시장 성장으로 인프라 구축해서 뭐 AI 반도체 수급, 데이터 센터 확장, 전력 부족까지 얘기하는데 힘들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뭐 엔비디아 반도체 수급 같은 경우에는 병목 형상이 쉽게 해결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른 이제 경쟁 기업들이 이제 수율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그런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부족한 현상들은 좀 앞으로 계속 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서서히 조금 발전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시장이 계속 크고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은 전력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상당히 지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서버의 연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력의 사용도 늘어나고 그러면 열이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에너지 효율에서 열 관리에 대한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중요성들도 사실은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업들의 발전 그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많이 움직이는 모습도 사실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틸리티가 많이 올라간 것도 전력 부족 때문에 올라간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원자력 관련 원자력까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AI에 전력이 부족하면 그걸 대처해 줄 수 있는 전력으로 사실은 그 원자력이 얘기가 나오고 그 원자력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대안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이제 스몰 모듈 리액터라고 해서 SMR에 조금 이제 관심, 그게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자, 그럼 계속 뻗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혁명이라는 게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명은 10년 이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제 봤더니 코닉은 광섬유까지 또 동원해갖고 집박하는 거 보니까 AI가 아니면 못 가요, 주가가 지금. 자, 그러면 각종 IT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PC, 모바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어지다가 서비스까지 이어지는데 유사한 성장을 보입니까, 이 이야기도?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정답은 사실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지속되는 부분을 봐야겠지만 뭐 과거에는 사실 이렇게 좀 순서대로 이어져 간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AI 시장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고 하면은 일단은 뭔가 파운데이션 모델이 발전하면서 그 AI 가속기도 같이 좀 발전을 하고 있고 AI 가속기를 받쳐주기 위한 더 이제 고차원적인 모델들이 계속 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모델링을 할 수 있기 위한 뭔가 이제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인프라 서비스들도 같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끝나고 이거 끝나고 이거가 아니고 이게 올라오면 이게 올라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올라와줘야 되고 약간 계속 순환적으로 좀 올라와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같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떨 때는 좀 하드웨어가 좋았다. 어떨 때는 좀 소프트웨어가 좋았다. 어떨 때는 인프라 쪽이 좀 좋았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키 맞추기를 하면서 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사실은 좀 하고 있습니다. 키 맞추기를 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만약에 기회 놓치면 향후에 주목받을 만한 AI 밸류체인 대표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밸류체인에서 이제 다양한 기업들을 사실은 좀 존재하고 거기에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이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계속 본인 직접 스터디해서 종목을 고르고 종목을 다시 교체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뭐 물론 직접 잘하시는 분들은 직접 투자를 해서 수익도 많이 내시고 계시겠지만, 근데 요거를 좀 장기적으로 내가 조금 신경을 덜 쓰더라도 뭔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이제 투자자들을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미국 이제 AI 밸류 체인에 좀 투자할 수 있는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 탑3 플러스라는 이제 ETF가 7월 23일 날 이제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장이 되는군요. KB스타 ETF에서 라이즈 ETF로 브랜딩이 바뀐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KB스타라는 기존의 브랜드에서 라이즈 ETF로 이제 브랜드를 좀 변경하게 됐는데요. 과거의 ETF 투자자들은 뭔가 레버리지를 쓴다든지 인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테마에 집중해서 단기로 매매하는 성향들이 많으셨다고 하면 지금의 투자자들은 너무나 좀 스마트해지시고 그리고 뭔가 투자의 목적이 뭔가 내가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에 대한 이제 꾸준한 이제 그런 매집을 이제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뭔가 연금 계좌라든지 ISA 계좌 같은 곳에서 꾸준히 우상향 할 수 있는 ETF를 그 계속 저렴한 보수로 매수하실 수 있도록 그런 상품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뭔가 좀 계속 떠오를 수 있는 그런 ETF들을 라이즈? 그런 밝게 떠오르는 이미지의 라이즈라는 이제 ETF를 리브랜딩하면서 뭔가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자 하는 그런 각오로 그것을 이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죠. 설명을. 사실 이 상품을 소개해드리면 또 뭐 AI ETF야, 뭐 이 AI ETF 시장이 얼마나 많은데 또 뭐 가지고 왔어, 뭐 이렇게 하실 뭐 좀 식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구독자분들,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건데 사실 실제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오기 전에 뭐
AI라는 단어로 걸려있는 ETF가 몇 개 정도 상장되어 있는지 봤는데 20개가 넘더라고요. 네, 벌써 20개가. 그만큼 이제 AI에 투자하고자 하는 이제 니즈들도 많고, 이제 보니까 대부분 특정 섹터, 뭐 반도체 AI라든지 아니면 온 디바이스 AI, 뭐 소프트웨어 AI, 아니면 뭐 생성형 AI, 전력 AI 이런 식으로 특정 분야를 좀 타겟으로 해서 이제 집중하는 상품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맥킨지가 이제 AI 밸류체인 6개의 카테고리를 저희는 이제 3개로 통합을 해서 뭔가 AI 하드웨어,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서비스 앤 인프라를 구분해서 각각의 대표 종목을 이제 하나씩 15%씩 담는 거죠. 뭐 AI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엔비디아가 15%가 들어갈 거고요.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뭐 애저라는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챗GPT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대표는 뭐 아무래도 MS가 될 것 같고, AI 서비스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될 거예요. 그 종목들을 15%씩 담고 나머지 하위 4개 종목들은 동일한 비중으로 해서 총 3개의 분야에 각 5종목씩 15종목을 담도록 좀 설계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뭐 한 번에 크게 상승하지 못할 거예요. 어떤 특정 테마에 이제 집중을 하진 않지만, 근데 이거를 막 계속 사고 팔고 이제 하는 투자자보다는 AI의 좀 장기적인 성장에 동의하시는, 근데 이걸 뭔가 계속 선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계속 뭔가 맞추기는 쉽지 않잖아요. 뭔가 처음 한두 번 정도는 잘 맞출 수 있지만 사실 요거를 꾸준히 장기적으로 막 몇 년 이상을 사실 맞추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꾸준히 모아나가고 싶어하는 투자자분들에게 좀 저렴한 보수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요런 이제 AI 관련 ETF를 밸류체인으로 이제 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끝으로 우리 구독자분께 드릴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만 보내시죠. 네, 뭐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이런 좋은 채널의 좋은 방송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 이제 투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많이 아시는 만큼 많이 투자하시고 많이 버실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방송들 많이 보시고, ETF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양한 ETF들이 많으니까 뭐 저희 ETF뿐만 아니라 다양한 ETF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향후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KB스타의 차진호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